컬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완성하셨나요? 해볼게요. 일단 서체는 제가 미리 제공을 해드렸고 사용된 컬러도 여기 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컬러 사용하시라고 제가 해놨는데 뭐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스포이드로 선택해서 쓰셔도 되는데 팁을 드리자면 다른 어딘가에서 이 컬러를 공식적으로 써야 된다. 그렇다면 어딘가에 등록해 놓고 쓰시는 게 낫겠죠. 그럴 때는 오른쪽 패널에 있는 스와치 여기다가 등록을 하고 사용하십시오. 스와치라고 하는 이곳은요, 컬러나 패턴 모양을 샘플로 등록하는 곳입니다. 기존에도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는 것과 그 다음에 등록하는 방법, 파일로 별도로 빼는 방법 다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룹 처리된 이 두 가지는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컬러를 모아놓은 아이이기 때문에 따로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아이들은 흰색, 검은색 제외하고 빨간색부터 키보드 Shift 누르고 둘, 셋, 네 번째 있는 요 무늬가 있는 곳까지 Shift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한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아래쪽에 있는 휴지통 클릭하시면 스와치에 등록된 샘플 컬러를 모두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지울 수 있어요. 딱 하나 빼고는, 한 개인가 두 개 빼고는. 이 상태에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컬러를 등록하시려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그라디언트나 다양한 보여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지금 보시면 옆에 눌러서 필요한 색상을 일일이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이 아이를 등록하겠다라고 하면 OK를 누르시는 순간 위에 이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기존의 거의 컬러 제가 바꿔치기 해서 인 거고, 또는 요 색 모양 있죠? 색 모양을 누르면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져 있는 컬러들을 뽑아올 수도 있어요.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컬러북입니다. 컬러북 중에 샘플링 컬러로 등록되어져 있는 다양한 색상들 중에서도 팬톤이 제일 유명하죠. 팬톤에서 저는 솔리드 코트를 꺼내 볼게요. 꺼내면 이렇게 샘플 컬러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는 순간 등록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등록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도 떠 있으니까 검색하기 편합니다. 여기서 1, 5, 뭐 5, 7, 5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해당하는 컬러들을 확인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세 개의 색상을 등록하는 방법이니까 등록을 해볼게요. 필요 없는 건 다시 지우고, 자, 쉽게 등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스포이드로 선택한 상태에서 찍으면 컬러 패널에 색상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거를 스와치 쪽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올려놓으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스포이드로 선택을 해요. 색상을 선택하면 컬러에서 색상 뜨죠. 색상 칩 요 앞에 있는 얘를 이쪽 스와치 쪽에다가 드래그로 놓으면 등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쉽고, 또 하나는 똑같이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옵션 버튼을 누르면 Create New Swatch, 바로 스와치 쪽에 등록하겠습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옵션 버튼 눌러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 아이가 이 아이입니다. 아까 보셨죠? OK 누르면 등록하게 되고요. 이렇게 색상을 등록해서 쓸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룹으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밑에 폴더 그림이 되어 있는 버튼 누르면 컬러 그룹이 생성이 되고,
컬러 그룹이 생성되면 이곳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컬러를 모두 땡겨와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좀 더 편리하죠. 마지막으로 이 컬러를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은 옵션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세이브 컬러 칩과 일러스트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등록해서 쓰면 좀 더 편리하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저는 스와치를 이용해서 색상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이 아이들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의 동그라미 틀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겉에 있는 모양, 선, 안쪽에 점선, 글자 해서 얘를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를 통해서 바깥에 선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F 같은 자리에 다시 붙여놔서 실선 노란색 이 실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점선 일단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텍스트에 있는 선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겉에 있는 아이의 면의 색깔은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선택한 상태에서 저는 메뉴 이펙트에 보면 디스톨트 변형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이 안에는 지그재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효과죠. 자, 지그재그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 몇 개를 어떻게 길이를 만들어 줄 거냐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곡선의 형태를 설정할 수 있는 곡선의 스무스를 설정할 수 있고 개수를 늘려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알려드려요. 메뉴 이펙트의 디스톨트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지그재그입니다. 자, 이렇게 효과로 만들어 내신다면 제법 빠르게 형태를 만들어내고 설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 이 아이는 이펙트로 만든 아이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효과니까 효과는 다른 시스템에 넘겼을 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거나 느려질 수 있으므로 익스펜드를 걸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이상은 어지간해서는 익스펜드를 통해서 완전하게 도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권장하고요.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 말고는 없느냐?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것 중에 또 다른 아이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툴을 이용해서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이면 똑같이 별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때 컨트롤 키 누르면 안쪽과 바깥쪽 중에 하나를 고정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그대로 움직이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가 짧게 되겠죠. 적당히 짧게 처리가 되었다면 이 형태에서 꺾어진 부분을 이펙트 스타일의 라운드 코너 메뉴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아까처럼 지그재그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있는 꺾인 이 부분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R 값의 크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효과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시려면 익스펜드를 걸어서 완전한 도형으로 변환시키셔야겠죠.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를 도형화 처리해라. 메뉴 오브젝트에 있는 익스펜드
요 기능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만들어서 처리를 했다면 이제 겉에는 끝났으니까 안쪽에 선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선의 경우는 면이 아니라 선의 색깔을 실선의 색깔로, 선의 두께는 따로 언급 안 했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에 맞게끔. 그 다음에 하나는 뒤에가 있네요. 앞으로 빼겠습니다. 앞으로 빼서 동일하게 색깔을 만들어 주고, 점선이니까 대시라인, 스트로크에서 대시라인 체크하고 탭 씌워주고, 대시 선의 길이는 없어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적 있죠. 대신에 갭 사이의 간격만큼은 적당하게, 현재 2포인트니까 최소 3은 나와야겠죠. 자, 선의 두께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보시는 형태처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 간격을 조금 더 있는 게 좋겠네요. 뭐 개수를 하나 다 세면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안쪽에 있는 글씨 어썸과 바이 데니스 별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썸 바이 데니스 디자인스는 미리 언급을 해드리자면 요 선을 바깥에 실선으로 할게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F에서 어썸이 들어갈 선과 하나 더 바이 데니스가 들어갈 선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시죠.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둘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인 건데요. 한 군데에서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반 잘라 가지고 위 따로 아래 따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잘 보이게끔 필요 없는 걸 잠깐 숨기고 배경은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awesome. 자, 대문자로 바꾸는 건 쉽게 알고 계시니까 그대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일부러 바깥에다 해볼게요. 타입 툴 가지고 쓸 건데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글씨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요거 타입 오너 패스를 쓰는 거예요. 기본형이 전부 다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얘는 선만 특유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아이고요. 얘를 선택해서 선 위에 갖다 대시면 툭 찍었을 때 글자를 바로 입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바이 데니스 디자인. 얘도 타입 툴, 자, 선으로 만들어진 아이에다가 클릭해서 집어넣을게요. 자, 그럼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아래 방향으로 흩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얘가 수정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둘 다 모두 가운데 정렬해서 쓰면 편할 것 같으니까 패러그래프에서 가운데 정렬로 버튼 눌러줄 거고요. 이때 어썸의 경우는 위에 시작과 끝이 모여 있으니까 그대로 통째로 로테이트를 시켜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바이 데니스는 아까 이 얘기 드렸죠? 중심 마크가 되어져 있는 이 아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반대쪽으로 선을 넘기면 뒤집어진다. 얘를 안쪽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배치를 하시는데 가끔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건 한 번씩 보고 수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정확하게 제가 안 잡아서 아까 생긴 문제니까 하도록 하고 이렇게 각도를 돌려주면 됩니다. 보시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죠. 바꿔 얘기하자면 얘는 이렇게, 얘는 반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만약에 똑같은 서체라고 본다면, 사실 다른 서체가 맞긴 합니다만 크게 키우고 작은 서체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쳐도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하려면 밑에서 흘러가는 라인 더 크게,
위에서 있는 아이는, 바깥쪽에 글씨 쓰는 아이는 더 작게 동그라미가 그려져야 같은 선상에 색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제가 일부를 지우지 않았던 이유도 이렇게 동그라미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회전시켜서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이에요. 팀에서부터 다루기가. 자, 이제 위에 있는 아이는 서체를 대문자로 쉽게 바꿨으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고요. 각도는 뭐 나중에 할게요. 밑에 있는 글자 서체는 보고 명조계통의 대문자니까 마찬가지 대문자의 사이즈 조절을 하시고, 어도비 명조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해당하는 서체를 찾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딱히 저도 갖고 있는 서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드시는 이쁜 서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저작권이 없는 대로 찾으면, KTNG 거 같은 경우나 K-OPUB 이런 거는 다행히 풀어놨어요. 이런 서체를 사용하시면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체는 곧이기네요. 그러면 바탕체로 이런 서체를 찾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꿨을 때 두 개의 서체 컬러는 면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면색 컬러 스와치 등록된 걸로 를 합니다. 자, 둘 모두 서체나 형태 한 번 더 점검해서 크기나 위치를 정리를 해주시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위의 내용대로 정리를 조금 해 놓았고요. 업섬이 조금 더 글씨가 크니까 작게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별의 경우는 스타 툴 사용하시면 되는데, 쭉 줄여서, 너무 줄였네요. 오면체 5개의 포인트를 가진 아이로 그려주고, 이때 제가 아까 컨트롤 키 누르고 막 조정을 했기 때문에 Alt와 같이 누르면 딱 맞는 경계를 가진 별을 쉽게 그릴 수 있죠. Shift Alt 같이 누른 거고요. 이 모양이 맞으니까 그대로 저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간격이 똑같으니까 처음부터 간격을 일정량 하나 카피, 컨트롤 D 해서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거를 바꾸시면 되겠죠. 다시 보여드려요. 적당하게 먼저 Alt로 카피해서 컨트롤 D, 사이 간격이 맞춰진 상태에서 가운데 것만 사이즈를 띄우면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이거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정렬의 기능으로 똑같은 간격 맞춘 버튼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아래도 얼추 맞아 떨어진 아이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둘이 조금 달라요. 밑에 있는 아이와 위에 있는 아이가 하나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차이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 각각의 위치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주세요. 그리고 전체 한 번 더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크기나 내용 수정할 거 있으면 한 번 더 건드려 주고요. 아까 숨겼던 아이 꺼내겠습니다. 메뉴 오브젝트에서 쇼 나타나게 만들어 줘야겠죠. 나타나게 만들어 놓고 얘의 선의 색깔은 없고 면의 색깔은 스와치 등록한 컬러 그대로 맨 앞에 배치하면 됩니다. 글자나 내용들이 조금 제가 과하게 한 것 같으니 한 번 더 수정하도록 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정하셔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얘도 너무 큰 것 같으니까 또 나중에 좀 크게 만들 거니까 약간은 조정을 해도 되겠죠. 전체적인 느낌만 들어 놓은 아이니까. 자, 그래서 하겠습니다.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리본 자체가 휘었지만 흰 걸로 만들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펙트의 엍의 아크로 통째로 휠 수 있으니까. 글씨를 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이 엍은. 왼쪽과 오른쪽에 리본 띠를 만들어 줘야겠네요. 일부러 하나를 카피해서 작게 줄이고, 잘 안 보일 테니까 밝게 사용하겠습니다. 중간쯤에 점을 하나 추가해 줘야겠죠. 간격이 똑같아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포인트 3개를 모두 잡아서 사이 간격 균등하게 만들어 주고요. 가운데 있는 점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를 해당하는 리본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 자, 배치가 되었으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되니까 뒤로 배치를 해 주셔야겠죠. 좀 더 길이가 길거나 뭐 하다면 조정은 하시고. 자, 끝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뒤에 여기가 접힌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리본이니까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 꺾여서 나가는 아이가 되겠죠. 꺾여서 나간 아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가지고 위에 거든 아래 거든 관계없이 필요한 쪽으로 정렬을 먼저 붙이세요. 그러면 최소한 한쪽 끄트머리는 맞춰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이 미니멀에는 이렇게 칠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들어갈 아이는 이 포인트가 어디로 가요? 이 위쪽에 있는 이곳으로 정리로 맞추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포인트는 그대로 끌어올리면 가려지게 될 거니까 안 보이게 될 거고, 빨간색을 앞으로 빼서 지그재그로 느낌있게끔 만들면 처리가 됩니다. 색깔은 테두리 선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내용 보시면 테두리 선이 3개 모두 다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면 색깔 똑같이 바꿀 거니까 선만 스와치해서 색깔 주고, 섞인 부분은 잘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으므로 스트로크에서 토너 값을 각이지게 한다거나 또는 라운드 값을 처리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용이 다 끝났다고 보셔도 되는데 반대편 해줘야겠네요. 반대편 하시기 전에 중간 요 자리를 넣어 주셔야겠죠. 중간은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일부러 삼각형 갖고 하고 있고요. 앞부분은 뾰족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위에 보시면 뾰족하게 된 아이가 쭈르륵 그림자처럼 형상을 띠고 있으니 이 중에 이 포인트 하나만 정렬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고 사이 간격을 맞춘 다음에,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다시 해서 그러면 얘만 빼주면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겠죠. 굳이 사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엄청나게 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 하나 빼고 얘만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살짝만 옮겨도. 자, 이 아이가 아직 배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얘를 그대로 슈퍼톤으로 아래로 딱 내리면서 알트 카피, 그러면서 여러 개니까 컨트롤 D로 만드셨겠죠. 컨트롤 D 누르고 있으면은 반복이 되니까 이전에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잠깐 빼놓고요.
자, 그래서 얘를 그룹화 시켜서 또는 패스파인더를 합쳐서 사이즈 맞게끔 내부에 들어가게 조절을 해서 맨 뒤쪽으로 배치하고, 실제 색깔은 얘가 아니라 얘니까 얘네들에 대한 면색도 동일하게 바꿔주시면 정리가 되겠죠. 중간에 있는 UI는 색깔이 둘 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그룹시켜서 반대쪽에 리플렉트를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서 조정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리플렉트를 안 배웠다면 방법은 뭐 이거밖에 없죠. 뭐 이렇게 들어가는 수밖에. 근데 리플렉트를 만약에 배웠다, 어제 슬쩍 보여드렸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마주보는 버튼 리플렉트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중심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그대로 마주보는 아이로 만들어서 카피하시면 배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면 그룹 한번 하시고, 자, 나머진 튜토리얼스 이 아이가 남았습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문제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문제 형태대로 사용을 하신다면 얘는 뒤에 있는 이 띠, 리본 띠와 함께 휘는 겁니다. 위에 있는 U와 아래쪽에 있는 U가 가로값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같이 휜 거예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얘만 따로 선 위에 올리던가. 되겠죠? 자, 쉽게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휘어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서체는 최대한 유사한 서체를 찾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서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장 유사해 보이는 서체, 헤드라인 M이라는 서체가 가장 유사합니다. 만들어주고 얘를 사이간격이나 내용들 조금씩 더 조절을 해주고, 가급적이면 가운데 정렬이 혹시라도 나중에 텍스트 바꾼다고 했을 때 가공하기 편하겠죠. 테두리 선 하나 만들어 줄까요? 테두리 선도 만들어 주시고, 끝난 것 같은데 잘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두께가 좀 달라요. 왜 그럴까?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하나가 더 있는데 얘를 드래그해서 카피를 하시면 앞에 있는 글자 수정했을 때 뒤에가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뭐 엠블럼 할 때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으니까 샘플링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글자만 넣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땐 이거를 그림자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효과에서 스타일라이즈에서 드롭 섀도우 대신에 익스펜드 걸어 놓으면 안 되겠죠. 최종 인쇄하기 전에는. 자,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아이는 이펙트의 스타일에서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마찬가지 미리 보고 체크할게요. 기본적으로 그림자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번지는 어두운 아이가 생길 수 있지만 번질 게 아니니까 블러를 번지는 형태를 0, 안 번지게 하겠다. 컬러는 아까 등록되어져 있는 그 컬러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등록되어져 있는 아이는 컬러 스와치 안에 들어가 있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컬러, 그림자로 사용할 컬러는 무엇으로 할 거니? 버튼을 딱 눌러보시면 아이콘 컬러 스와치 안에 이 스와치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편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컬러를 선택을 해서 OK 하면 등록이 됩니다. 테두리 선과는 다르게 조금 흐릿한 것 같은데요. 이 모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기능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포토샵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노멀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퍼시티 투명도를 100으로 주시면. 이 부분은 포토샵 할 때 한 번에 이해 가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써 있으니까 가로값 위치와 세로의 위치는 수정을 조금 하셔야겠죠. 그래서 한 0.1, 0.2 이런 식으로 수정하시면 한쪽이 조금 더 두껍게 처리되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엄청 꼼꼼하게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약간 턱에 지는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누르시면 선 있고 반대쪽 그림자까지 처리해서 해결이 되었죠. 나중에 그럼 텍스트를 바꾼다. 튜토리얼스가 아니라 멤버라고 바꾼다. 한꺼번에 같이 바뀌죠. 대문자 쓸 거다. 대문자로 바뀌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는 휘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요 글자와 띠만 그룹해서 메뉴 이펙트에서 워 아크, 아까 보신 휘는 형태를 아크가 통째로 휘는 알 테니까 미리 보기 체크해서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조금 과하긴 한데 10% 정도 해놓고 전체적으로 살짝 내려주면 다 되었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엠블럼 모양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